현대인의 척추, 관절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써야 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생활이 아니고 아예 진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 말을 못하면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0명 중 약 14명이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을 진단받는 나이는 2.9년 앞당겨졌지만 수술 시기는 1.9년 늦춰졌죠.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헤어지고 찢어지는 것처럼 반월상 연골판도 계속해서 쓰다 보면 50년, 60년 뒤에 계속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쿠션 역할, 하중을 분산시키지 못하니까 연골이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마모로 인해서 진행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그럼 척추 질환은 어떨까요? 100명 중 22명이 척추 문제로 진료를 받았는데요. 평균 진단 나이는 매년 빨라져서 4.9년 앞당겨졌지만 수술은 5.4년 늦춰졌죠. 척추 자체는 인체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금이 박아요. 골절이 생기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척추도 골절이 생기면 그 부위에 중심부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의 원인을 바로잡고 싶지만 다양한 치료법 속에 환자들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허리와 무릎 문제는 큰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고민되는 척추 관절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맞춤 진단으로 삶을 지탱하는 두 다리를 선물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오종석 원장. 약해진 기둥을 바로 세워 평생 건강의 기초를 세우는 신경외과 전문의 심혁기 원장. 한 번쯤 왜 삭신이 쑤시고 아픈 경험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쉬어주면 낫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도저히 호전되지 않는 증상도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조금만 그러면은 아프고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계단 오를 때가 힘들었지. 그랬어. 내가 좋아하는 거 맨날 산에 다니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거든 이제 처지는. 그러니까 이제 오래 못 걸어요 처지는. 조금 그러면 온천천에 이제 나가 이제 운동을 좀 하거든요. 조금 걸어가지고 앉아가 좀 쉬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활동을 거의 못하지. 문재호 씨는 무릎 건강이 나빠지니까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또 좋아하는 등산도 못하게 되는데요.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바로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 쿠션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측 외측이 다 많이 파열이 좀 되셨어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 쿠션 역할을 못하니까 연골이 이제 마모가 한 3기 정도까지 많이 다른 상태였었고요. 무릎 속에는 약 3mm 정도 두께의 연골 조직이 있는데요. 이 연골이 손상을 받거나 노화로 닳아 없어지면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5년 전에 한번 상에서 부딪혀 뚝 소리 나고 났는데 치료를 그때 받았어요. 그때 그래 엑스레이 찍고 실험하고 그래 괜찮더라고요. 그래 몰랐는데 집에서 이런데 막 열이 나더라고 무릎에. 그래가 막 도저히 못 그래 막. 그래 집 앞 병원에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MRI 찍었거든. 아니 염증이 생기고 여기 말하면 연골이 달라다. 그래서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거 아십니까? 이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거. 내버려 두면 점차 악화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증상이 이제 계단 내려가면 불편하다든지 아마 쪼그려 앉으면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분은 또 마찬가지로 연골까지도 이제 손상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염증 반응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많이 좀 아리고 아프다 그런 이제 동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오셔하셨는데 둘 다 심하다 보니까 둘 다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연골 손상으로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인공관절 수술까지 권유받은 상태였는데요. 자, 원장님, 과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 이래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찢어지니까 이 완충작용을 못해서 요 하늘색의 연골이 지금 또 달아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직 인공관절할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빠져 있는 부분을 내시경으로 레이저로 다듬고 그리고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줄기세포를 주사를 해주면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아버님 무릎을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놔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시경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너덜거리고 있는 조직 때문에 자꾸 반월상 연골이 파손이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로 이제 깔끔하게 다듬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는 골반에 있는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출해서 원심분리라고 하는 이제 정제 과정을 거치면 줄기세포 측만 딱 우리가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무릎에다가 주사를 드리면 좀 간단하게 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가 무릎 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죠.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를 먼저 합니다. 골수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많아서 거기 이제 채취한 줄기세포를 나중에 원심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무릎에 주사를 좀 드릴 겁니다. 다량의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된 골수 농축물을 원심 분리기로 추출합니다. 이 성분엔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데요. 연골 재생 효과도 있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외측 반월상 연골인데 우리가 반월상 연골은 천 조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이 많이 헤어지고 찢어지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너덜너덜 거린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있으면 자꾸 더 찢어지기 때문에 레이저로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자, 작은 절개창을 내서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서 문제의 부위를 다듬고 있는데요. 정리가 됐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연골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한 이 부분이 이제 관절 연골이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공관절할 정도로는 아니어서 조금 재생을 시키면 아마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채취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기억하시죠? 이걸 뼈와 뼈 사이 관절강에 주입해서 연골의 재생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시술이라서 내일부터 바로 보행을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운동이나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빨리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은 무릎을 자꾸 아껴 쓰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활동을 더 많이 하시고 운동을 더 많이 하시랍니다. 그러면 뭘 주의해야 되느냐? 쪼그리 앉고 계단 내려가는 것만 아니면 저는 무슨 활동이든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무릎 굽히는 각도 좀 증가시키고 뒤쪽에 연부 조직들 좀 풀어가지고 좀 펴는 거랑 굽히는 거랑 이렇게 각도를 좀 더 만들어 드릴게요. 오랜 시간 무릎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관절이 뻣뻣해진 상태인데 이 재활 운동을 통해서 굳어버린 조직을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리가 편안하지. 이제 통증이 없고 이제 아픈 게 없으니까 첫째는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잠도 잘 자고 그게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극심한 통증이 사라졌고요. 이전엔 집 근처를 나오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천천히 산책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등산도 시작하고 싶다시네요. 요즘 것은 그래서 수월하고 편안하지. 편안하고 아주 그런 게 편안하고 통증도 없고 무릎 아픈 것도 없고 옛날같이 이제 무리 안 하고 이제 간단한 운동하고 이제 내 좋아하는 산이나 따르고 이렇게 하려고.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아무래도 연골을 좀 재생시키고
무릎의 면역 환경을 이제 많이 호전시키기 때문에 좀 쉽고도 안전하고도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연골을 이제 무한정 재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절염 중에서도 1, 2, 3, 4단계 중에 한 2단계, 3단계 중 이러한 조금 조기에 치료를 하신 분들은 효과가 많은데, 4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되신 분들은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하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 중 넘어지면서 통증이 시작된 최미정 씨.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붓고 옥신거렸는데요. 무릎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움찔움찔하게 이렇게 아픈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한번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한번 넘어졌고 무릎을 이렇게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더라고. 한번 넘어지고 나서 일상생활도 그렇고 제가 뭐 따로 취미 활동하는 거 아예 못했죠. 그때는. 보통 이제 무릎 통증 환자분들이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너무 극심하고 그리고 딛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보행 장애까지도 생길 정도로 좀 다리를 좀 질질 끌고 오는 정도로 통증이 좀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뭐 연골이 아직까지는 많이 닳진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반월상 연골이 아마 찢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제 MRI를 체크했는데, 역시나 반월상 내측 부분이 많이 좀 찢어져 있었어요. 원인은 반월상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무릎 손상 중 하나인데요.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게 힘들고 이물질이 낀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찢어진 부분인데, MRI에서는 조금 덜 심해져서 이 정도까지 아프신가 했더니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노돌노돌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이저로 이제 다듬어 버리면 이제 더 찢어질 만한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다치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면 왠지 다친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원래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치면서 훨씬 더 심해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연골이 다른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생화학적으로 좀 재생을 시켜야 되니까, 줄기세포가 없을 때는 내시경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 주사까지 동시에 해서 조금 더 결과가 많이 좋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료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줄기세포를 주입한 다음 날부터 통증이 줄어 걷는 게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간단한 운동도 하고 계시고요. 괜찮으시죠? 보통은 이제 돌리면 연골판이 자극이 되면 또 통증이 심해지는데, 그게 다 잘 제거되고 재생이 되니까 아마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관리해서 잘 쓰시면 더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 2, 3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경과는 매우 좋은 상태시고, 뭐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쪼그리 앉는다든지 뭐 무리한 스포츠 액티비티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아마 잘 쓰실 것 같고, 지금 뭐 취미 생활도 뭐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취미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공연 연습이 있다는 최미정 씨를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주말에는 록밴드의 보컬로 벌써 10년째 활동하고 계시다는데요. 저희들 이제 직장인 밴드라고 이제 낮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음악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한 2, 3개월째 너무 많이 편해졌고 이제 이렇게 즐겁게 음악 생활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는 것도 되게 불편할 정도였고, 보행 자체도 조금 어거정 좀 편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되게 편하고, 그다음에 무대에서도 댄스 곡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뭐 뛰어다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 동료 입장에서 그렇게 봐집니다. 네네. 네, 지금부터 직장인 록밴드 아우토반의 무대에 함께 하시죠.
이제 요즘은 이제 노년층들이 많지만 이런 이제 취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을 잘 지켜가면서 이런 활동도 보통은 이제 젊은 층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멋있으십니다. 취미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진정한 청춘. 새신사 김희숙 씨는 평소 몸을 굽히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을 실어 때를 밀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항상 무릎 통증이 따라왔는데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계단 오를 때에 짧은 계단이라도 2번, 3번 쉬고 올라와야 되고 그냥 못 올라오고 다리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살금살금 이리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럴 때에도 이제 좀 구부리려고 하면 좀 힘이 들지. 다리가 좀 구부리려고 하면. 그렇게 구부리지를 못하고 만날 발로 그냥 서서 다니면 일을 하거든. 집 청소도 아예 내가 못 하거든. 걸레질을 못 하거든. 발로가 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씨가 다 하거든. 일상에서 통증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입니다. 4년 전에도 오종석 원장에게 치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다시 증상이 심해진 겁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한 수년 전에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좀 시행을 했고요. 이게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부분이 이제 쿠션 역할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절제가 되다 보면 이런 완충 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연골의 마모가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정도가 한 3단계 관절염까지 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치료 후 4년간 잘 사용했지만 한 번 손상된 연골이 계속 마모가 되면서 관절염이 3기까지 진행된 겁니다.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할 정도로 좀 불편하시죠? 이게 이제 무릎의 연골이 좀 많이 다르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자, 조금 이제 비틀어 볼게요. 그 정도까지 안 갔는데도 좀 불편하시죠? 안쪽이 많이 불편하세요? 바깥쪽 부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연골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 이런 회전 동작에 많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연골은 닳거나 손상을 입으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최근엔 연골을 재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할 때가 많이 불편하시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르내릴 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연골이 좀 부딪히거든요. 수술적 치료는 회복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줄기세포 해가지고 빨리 낫게 만들어 드리고 뭐 보통 일상생활 그리고 뭐 작업한 환경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 2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연골을 재생을 좀 시켜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면역 환경을 바꿔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많이 경감돼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쉽게 말하면 이 세포들의 시작 단계인 어린 세포를 말하는 건데요. 뼈에 가면 뼈로, 연골에 가면 연골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골 파손 부위에 이식하면 연골의 재생을 도울 수 있는 거죠. 3일 뒤에 이제 떼고 바로 샤워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제한 다음에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무릎에다가 좀 있다가 주사를 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전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연골에 미세한 구멍을 낸 뒤에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도포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주사로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주입합니다. 무릎을 절개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보통 줄기세포를 채취를 할 때 이제 골반에서 빼면
엄청 아프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국소마 치료하면 뭐 보시다시피 뭐 크게 통증 없이 좀 쉽게 추출이 가능하고 약간의 묵직함 정도는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 운동할 때도 크게 불편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술하시고 뭐 바로 보행해보고 괜찮으면 뭐 운동, 활동, 뭐 작업까지도 아마 다 빠르게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술 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 병실로 향하는데 직접 걸어서 이동하시네요. 무릎 주변의 체온이 낮았는데 줄기세포가 잘 작용하면서 체온과 활성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하는 목욕탕을 찾은 김희숙 씨.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심한 통증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떨까요? 잘 올라가시는데? 무겁던 다리가 잘 움직이는 게 신기합니다. 치료받은 당일인데도 몸을 굽혔다 펴는 동작에 큰 제약이 없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사라진 무릎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잡고 올라와 이리 됐는데 이제 뭐 수구세포 맞고 나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지고 쑥게 들어가지고 아픈 통증도 없고 너무 가뿐하고 이렇게 쑥게 올라오지니까 저번에는 이 돌로 힘을 주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막 그냥 편안하게 올라와지네. 힘도 안 들고. 이전에도 치료받고 수년 동안 무릎을 잘 사용했는데요. 이번엔 연골재생 치료도 받은 만큼 소중한 두 다리를 더 건강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플 때는 다리가 쩔뚝 이래고 걸었어. 한 달 전체 걸었어. 한 달 들어가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바로 편안하게 잘 돌아가네. 좋은 것 같아요. 줄기세포라는 걸 몰랐는데 맞아 보니까 참 좋은 걸 효과 빨리 보는 거네. 예. 이제 뭐 건강치료는 이제 좀 괜찮으니까 이제 운동 좀 하고 운동을 하니까 조금 낫는 건데 운동 좀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통 안 좋으신 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짧게 하는 게 아니고 30분, 1시간, 2시간 정도 하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골에 압력이 많이 오게 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마모에 좀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시더라도 조금 하다가 좀 쉬는 이런 휴식 시간도 좀 가져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쪼그려 앉기, 내려가는 그리고 스포츠 활동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무릎 통증이 있었던 조명자 씨. 주사 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복용하면서 지냈는데요. 최근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모든 동작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왼쪽 무릎에 이렇게 뱅기도 앉을 수도 없고 쪼그려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2층에 내려갈 적에도 힘을 못 썼고요. 올라올 적에도 2층에 올 적에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가 자꾸 올라가야 되고 천천히 가고 또 이렇게 뱅기에 앉을 적에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억지로 참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네. 집이 2층이어서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는 필연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는데요. 무릎 통증이 심하다 보니 외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무릎 관절염이 오른쪽은 3기, 왼쪽은 2기까지 진행한 상태로 움직임에 제약이 심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작업 강도가 높다 보니까 무릎에 이제 하중이 많이 쏠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원 당시에 이제 양쪽 무릎 동통이 좀 심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른쪽 무릎은 3단계, 왼쪽 무릎은 한 2단계 정도로 관절염이 조금 심한 상태였습니다. 치료로 인해 일을 중간에 쉴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지내다가 석 달 전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른쪽은 아마 조금 더 보통 일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셨죠?
계단 내려갈 때 하고, 내려갈 때 불편하셨고. 올라올 적에도 참 힘들었어요. 좀 힘들으셨고. 예, 내려갈 때 더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내려갈 때 하중이 더 많이 쏠리게 되거든요. 오른쪽 무릎은 한 3단계 정도, 왼쪽 무릎은 한 2단계 정도의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제 줄기세포 맞고 나서는 좀 많이 편해지신다, 그죠? 지금 한 2, 3개월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아마 잘 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작업하거나 하실 때는 쪼그리 앉는 거는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단 내려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서 일을 하시면 아마 오랫동안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술할 이제 단계는 아니지만은 수술하려면 이제 수개월 정도의 이제 재활 기간이 걸리는데 환자분께서는 하루하루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서 이런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술을 좀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크게 불편감 없이 이제 하셨고 지금 한 2, 3개월 지났는데도 아마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도 그저 견뎌야 했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걷기 운동도 시작했는데요. 꿈이었던 전원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건강을 잘 관리하고 싶다시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이 흰상을 썩으면서 인상을 썩으면서 천천히 갔는데 지금은 너무 일상생활에서 이 다리가 이렇게 힘을 주고 걸을 수 있다는 그것에도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아픈 일이 잦았다는 유경민 씨.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증상이 더 나빠졌습니다. 허리 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좀 점점 허리 심해져 갖고 계속 통증이 안 좋고 병원 다녔는데도 통증이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싶어 갖고 이제 다시 또 병원을 찾게 됐거든요. 이미 디스크 문제로 치료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일을 많이 하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고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일어나는 순간 이제 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지금 PT 받고 있거든요. PT 받고 있는데 통증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주변에 하라는 것도 하는데 운동, 걷기 운동, 뭐 PT 받는데 딱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전제품 설치를 하고 이제 운반할 때 들고 운반할 때 제일 통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얘를 들면은 이제 통증이 이제 허리 쪽 여기가 지금 제일 아파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부터 MRI까지 다양한 정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심한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협착증 같은 경우는 노화 증상으로 생깁니다. 이제 황색인대라는 뒷부분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관절에 있는 뼈가 자라고 낭이 자라 들어오고 결국 관이 좁아진 게 이제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려고 많이 굽히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미세손상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상된 부분, 섬유륜으로 조금 찢어진 부분을 추간판도 돌출이 될 수 있고 결국 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 파열과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돼 심한 통증이 생긴 건데요. 하지 거상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원래 눌리고 있는 협착증 부위 자체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신경 자체에 많이 눌리면 저희가 보통은 정상은 60도 이상 올렸을 때 물론 당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30도 올려도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부위가 4, 5번 레벨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신경관 자체가 이제 조반전 상태에서 누르는 병변이 있을 때는 압이 올라가면서 보통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감압을 하고 나고 하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환자분은 현재는 마비도 없고 통증은 조금 많이 불편하시지만 충분히 비술적 시술로도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고 굳이 이제 관을 넣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타 병원에서도 계속 주사도 많이 맞아 보셨잖아요. 물리치료도 받고 했기 때문에 요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는 이제 비술적 치료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겁니다. 섬유련 찢어진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 자체에 이제 카테터를 위치시켜서 그 부위에 이제 고주파 열을 통해서 이 회복을 돕고 그리고 열감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가 어느 정도 오그라붙는 효과 그리고 감압이라고 하죠. 감압이 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동반된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관 전체가 좁고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정형술에는 관을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신경에 있는 숨기를 조금 벌려주고 거기에 고농도의 이제 약물을 투여해서 항부종,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이제 기계적으로 풍선으로 기를 조금 벌려주는 물론 수술만큼 완전 넓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면 통증은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염증을 낮추고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신경 성형술도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원장님 말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수술 전이니까 조금 떨리긴 한데 그래도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좋아지면은 PT도 받고 이제 달리기를 좀 뛰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운동들을 조금씩 더 해보고 싶고요.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길 바라고요. 자, 먼저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디스크 조직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점액질 형태인 수액이 튀어나온 상태인데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튀어나온 수액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튀어나온 왼쪽으로 접근해서 우측은 일단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디스크에 최대한 마진에 붙여서 한 번 하고 뒤로 빼서 한 번 더 감압을 해준 상태고 제일 힘든 건 끝났고 이제 조금 간단한 거 남았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을 넓혀줄 차례인데요. 풍선이 내장된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에 있는 신경 통로를 따라 삽입합니다. 좁아진 부위에 풍선을 부풀려서 유착을 풀어주는데요. 일단은 시술은 둘 다 잘 끝났습니다. 이제 4번, 5번의 센터부터 중심 부분과 우측으로 이제 디스크 돌출하고 섬유름 파열된 부분은 뜸질을 좀 해놨고요. 고주파 열로 잘 처리된 것 같고 이 풍선 확장 신경 경술 같은 것도 이제 관 자체가 입구 자체가 입을 좀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에서 5번 신경도 다 잘 풀리고 그리고 4번, 5번 레벨 협착 있는 부분도 유착 제거 및 풍선 확장 시행 뭐 경과는 양호할 것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조심을 하면 좋아질 것 생각됩니다. 네, 치료는 모두 잘 끝났습니다. 사용한 날보다 앞으로 사용할 날이 더 많은 척추. 생활 습관 교정과 재활 운동으로 허리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척추 문제로 다리까지 이어진 하지 방사통도 완화됐고요. 체온이 오르고 활성도가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고령층은 이제 오랜 시간 퇴화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발성,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젊은 층은 그에 비해 근육량도 어느 정도 있고 뼈도 그렇게 이제 많이 퍼석퍼석한 상태는 아니며 그리고 다분절이 아닌 단분절. 한 군데의 디스크가 문제든 한 군데가 협착이 많으면 두 군데 정도. 근데 이런 식의 조기 발견을 해서 수술적 치료 말고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빠른 이제 회복을 돕는 치료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허리 문제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상입니다. 취미 부자인 신서연 씨는 관심사가 다양하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운동을 좋아해서 뭐 헬스, 검도, 뭐 서핑도 하고요. 오토바이도 타고 이렇게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취미 재벌 수준인데요.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던 신서연 씨, 야 진짜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향한 곳 병원입니다. 오랜 시간 허리를 굽히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척추 건강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6시간 넘게 서핑을 한 다음에 그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못 걸어 다닌 적도 있어요. 그냥 아예 병원도 못 갈 정도로 기어 다닐 정도로 그냥 계속 그렇게 아팠던 적도 있고. 서핑하다가 이게 자세를 조금 갑자기 확 바꿔야 되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도에도 저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못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라이딩 할 때도 방지턱 같은 거 잘못 넘으면 이제 허리에 엄청 부담이 가서 이제 뭐 바이크에 내릴 때라던가 올라탈 때도 그렇고 조금 많이 아팠었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성격이라는 신서연 씨.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근데 그만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평소에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이 젊은 분이었고 요통과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뻗치는 듯한 통증 때문에 보행 자체도 조금 힘들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 통증이 조금 있어도 그냥 관가하고 지냈는데 내원 한 일주일 전부터 심해지는 요통과 그리고 하지 방사통, 저림감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 조금 힘들 정도로 통증 강도가 10점 만점이면 한 7.8점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디스크가 터진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중등도까지 진행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긴 건데요.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제 엑스레이랑 뭐 CT 이런 걸 보시더니 척추 건강이 거의 60대인데 제가 그때 2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 도수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 도수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조금 삐끗해가지고 좌골신경통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걸 좀 안 믿고 그냥 혼자서 그냥 운동하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액티비티를 좀 많이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고주파 수액 성형술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통증이 많이 줄고 경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관찰하면서 현재 상태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요추 3, 4번 그리고 4, 5번에 디스크가 많이 돌출돼 있었고 이 디스크 돌출인데 지금 현재 마비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 대소변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나이 시기에 최소 침습적인 시술 방법을 했었고 디스크 내로 관을 한 개 넣어서 고주파열로 디스크를 감압시켜주고 좀 태워주고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감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감압을 통해서 증상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셨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통증만 주소로 내원한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아주 심한 통증일 때는 신경 차단 수술이라는 신경관 내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주사 치료를 같이 선행합니다.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조금 반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괜찮다가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반복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젊은 나이고 수술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판단해서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고려했고 시술 중에서도 이제 디스크가 메인이기 때문에 고주파열 수액 감압술을 먼저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테터를 삽입해 문제가 됐던 중심부와 중심부 우측으로 튀어나와 있는 수액을 고주파로 제거했습니다. 앉아보기 원래 굴곡을 조금 해볼게요. 원래 이런 자세일 때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여기 어떠세요? 지금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어요. 네, 괜찮아요. 다시 뵐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굴곡을 한 상태는 허리 부담감, 즉 압력 부하가 3, 4배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장시간으로 구부린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 디스크 재발의 위험성은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반응은 조금 좋아서 이제 환자가 점점 회복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의 방향에 도움을 되는 요소는 되지만 전반적인 충분한 감압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인한
바이크 타는 거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꼭 이제 바이크 내려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평지에 걷는 운동을 주로 하시면 디스크는 점점 회복되고 앞으로 경과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워낙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평소 자세나 습관이 중요한데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취미. 빠라바라바라밤!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어떻게 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허리는 당연히 굽히는 거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신전 마찬가지로 신전을 조금 해주시고요. 신전을 쭉 했다가 들숨을 하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할 때 신전 쭉 했다가 풀어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천천히 하시고. 아무래도 제가 허리가 안 좋은 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뭐 보호장구도 잘 차고 다니고 뭐 스트레칭이나 여러 가지 재활 운동이나 재활 치료들 많이 받을 거고요. 안 아프게 안전하게 타겠습니다. 네, 건강히 안전하게. 몸이 건강해야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잘 즐길 수 있겠죠. 방금 배운 것처럼 몸을 너무 굽히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허리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 잠깐 동안은 조금 많이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프거나 한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네, 잘 즐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오토바이. 최근 새로운 취미 친구가 생겼는데요. 바로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따라서 같이 오토바이를 타게 됐고 이제 모녀가 그렇게 같은 취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단합하고 화기애애하게 즐기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장거리를 라이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활 운동이나 도수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선생님도 한 주에 한 번은 무조건 보려고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계속 한다면은 계속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허리 문제로 모든 걸 잠깐 멈춰야 했던 서연 씨. 때론 예상치 못한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있죠.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전진한다면 그 길은 열릴 겁니다. 근데 예전에 근육을 박리를 했다면 이제는 근육의 결을 따라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들어가게 되고, 이 카메라 자체는 넓은 확대된 시야를 통해서 세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피부 손상도 덜하고 근육 손상도 덜하기 때문에 수루의 통증도 많이 경감되고, 그리고 재활 치료 기간이 빨리 줄어들어서 빠른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기구와 치료법의 발달로 대부분의 척추 문제는 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마비 증세가 생긴 경우입니다. 욕조에서 씻고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다박상인 줄 알고 그냥 별 신경 안 썼는데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았더니 과장님이 디스크가 지금 파열이 됐다. 이게 너무 응급이다. 너무 급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활이 아니고 아예 진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으니까 몸을 조금 비트는 것조차도 뭐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비교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때는. 네, 이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튀어나와 아래로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신경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아니 걸지조차를 못 했기 때문에 휠체어로 병원에 가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그 고통이 안 없어지니까 일반 진통제 갖고는 진짜 감당도 안. 몰핀이라고 제가 MRI 찍을 때 몰핀이라는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는데 그때도 너무 아팠어요. MRI를 못 찍을 정도로 아플 정도로 내가 너무 아팠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 말을 못 하면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파요. 5개월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너무 심한 우측 다리 통증하고 저림감, 거기에 더불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힘이 많이 빠졌어요. 촬영 당시 영상 자체는 요추 4번, 5번에
디스크 파열이 조금 심하게 있었고요. 그 심하게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너무 많이 압박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급격하게 생긴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이제 마비까지 온 상태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통증은 있으세요? 아직 그렇게 많지 없고요. 여기 살짝 당기는 건 있죠. 네. 특별히 저림 가면 여기에 조금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여기 한 번씩 가끔씩 아프시고 많이 불편하진 않고요. 완전 좋아졌습니다. 완전 좋아하셨습니까? 예. 아무튼 경과가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대한 조직의 손상을 줄여서 병변을 제거했습니다. 빠르게 수술을 시행한 결과 경과도 좋고요. 저림감이나 이런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파열이 됐을 때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일부 남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데 나가면 이제 수술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 생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증상 조절할 때 약물만 약간 간헐적으로 좀 드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경과는 나쁘진 않고, 그리고 재활 치료나 물리 치료 조금씩 하면서 보면 저림감도 차츰 더 나아질 거고, 이전 마치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최근에는 간단하게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구멍을 2개 뚫느냐 1개 뚫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겠는데, 단일공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이는 이제 술자의 숙련도나 아니면 병변의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후공을 좀 제거를 하고 감압하고 디스크를 제거해서 이제 신경을 풀어주는 이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통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잘못 자라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도 넓혀졌죠. 지금은 완전 너무 많이 좋아졌죠. 그때만 해도 아예 손가락 못 움직일 정도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걷는데 살짝 아직 통증이 좀 남아 있고 저림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크게 일상생활에 큰 그런 불편함도 없고, 노과장님이 수술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뭐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놨다 할 정도로 정말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쪽이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단순 감압과 디스크 제거 수술만 했을 때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경과면 보통 퇴원을 하는 게 일상적이지만, 이 마비가 진행했거나 신경 증상이 조금 심했던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재활 기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2주간 입원했고 이제 통증도 좀 조절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싶어서 퇴원을 하셨고요. 마비까지 왔던 만큼 재활 치료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끔찍했던 통증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몸이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허리는 일단 허리가 아프면서 이 밑쪽에 다리를 아예 못 썼으니까 그게 없으면 아마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 그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이번 기회를 뭐 계기로 삼아서 허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 전에는 제가 뭐 클라이밍도 좀 했었고 다른 낚시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나아지면 이제 다시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조금 더 허리를 보강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해야겠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건강이 받쳐줘야 뭐든 도전할 수 있는데요.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증상의 원인을 조기에 찾는다면 시술로도 병이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프면 참지 맙시다. 수술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곤 하지만은 수술로 인한 여러 합병증들도 있고요. 또 재활을 통해서 회복하는데, 즉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이렇게 관절염으로 이제 좀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조기에 진단해서 이런 줄기세포 재생치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를 좀 조기에 받으면 앞으로 무릎도 건강하고 오랫동안 100세 시대까지 수술 없이 잘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도 내시경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수술적 치료도 빠른 회복, 그리고
평생 디스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술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빠른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걸 권고드립니다.